제가 그 추미애 장관이 본인은 지금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문재인 정권 대통령도 아 추미애 장관 칼 잘 휘두르네 생각할 수 있지 몰라도 강단이 있네. 네, 그렇게 강단이. 생각하겠죠. 그 여권에서 우리가 민주당에서 지금 계속 북장구 치고 있잖아요. 제가요.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하면서. 저 유신 말기에 대학 다녔잖아요. 네. 77년도에 대학 들어갔으니까 79년 10월 26일 그 11.6 사태가 어떻게 벌어진지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발단이 됐던 게 결국은 김영삼 그때 신민당이 총재의 가처분 인용 사건이에요, 그게. 네. 그때 뭐 막 판사도 바꾸고 막 그랬죠. 예,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배석 판사를 네. 하겠다는 배석 판사를 바꿔치기 해가 지금 추미애 장관은 똑같아요. 감찰관 이혁 말 안 예, 들으니까 박은정으로 바꾸고 한 거하고 똑같은데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직무집행정지 제1야당의 총재를 거기서부터 부마 사태 생기면서 결국 김재규가 그걸 이제 뭐 틈 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했거든요. 예, 그런 그러니까 상황까지 가버린 거죠. 예, 유신 시대라면은 정말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그 대법관도 어떤 재판 좀 정권에 마음에 안 드는 재판 하면은 그 퇴근 때 대법원 정문 앞에 그 까만 찝차 그때는 중정이라 그랬습니다. 예, 중앙정법부. 그 탓이라고. 그래갖고 남산으로 데리고 와서 그래 어떤 분은 그거 갔다 오고 얼마 만에 사표를 냈던가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대법관이 그 정도 그 충격을 당하니까 언론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뭐 편집국장이다 주필이다 끌려가가지고 엄청나게 곤욕을 치르고 그만두고 붓을 꺾은 사람도 있고 완전히 정신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또 회사를 그만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신 말기에 강고하게 예.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려 보았던 유신 체제가 있죠. 신민당 총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하나 때문에 그게 뭐 계속 진짜 그것만이 아니지만 계속 그 인권 침해 이런 게 있으니까 예. 해가지고 정권이 박정희 대통령이 죽는 사태까지 정권이 없어졌잖아요. 예. 봤는데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지금은 잘한다고 할 수 있지 몰라도 검사가 이번에 진짜 1000명이 일어서고 그다음 대한변협 그다음 뭐 참여연대 이런 데까지도 참여연대 그 예. 우군이라고 할 예. 지금 정권의 우군 경실련 참여연대 다 그거는요. 반대입니다. 이거는 정신이 똑바로 있고 문재인 대통령을 무조건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 잘못된 거 다 알거든요. 그게 이게 꼭 그래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김영삼 총재 직무정지 가처분 생각이 나더라니까. 그것도 직무정지 아닙니까? 예.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 윤석열 총장도 직무정지 됐어요. 예. 그러나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지금 강하게 나간다. 강한 거는 부러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참 좀 서투르다.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타협도 하고 해가지고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이번에 그 누가 그랬더라고요. 그 둘 다 물러나라고. 누가 그랬죠? 동반태진이라고 네, 동반태진하라고. 이상민 네. 의원이 그 근데, 5선 의원입니다. 근데 그 양반은 마치 추미애 장관도 위하고 윤석열 총장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 너무 숨은 뜻이 뻔해가지고 네. 그런 말 안 하는 만 훨씬 못하더라. 장관이야. 예.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럼요. 여기 임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잘못한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추미애라는 미끼를 던져줘가지고 어. 낚시를 할 때 윤석열을 딸려오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농계작전이라든가 농해작전이에요 진짜. 같이 죽자 이거. 네, 그러니까 속에 진실한 목적은 윤석열 제거인데 그것만 하면은 그러니까 그 좀 너무 말을 해도 국민들이 그럴 듯하다. 이런 말을 해야지 그 어떤 동조도 하는데 이번에 둘 다 동반 퇴진시킵시다 하니까 참 우습다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윤추 갈등이라는 것도 지금 그렇게 되면은 동등선상에서 보는 그러니까요. 갈등이라면 예. 서로 잘못한 예, 걸. 둘 다 잘못했다. 근데 지금 윤석열은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무슨 대권 나가겠다 한 적도. 그러니까 추미애가 일방적으로 패는 거예요. 인사권, 수사지권, 뭐 감찰권, 징계권, 수사 의뢰까지 해가면서. 아니 그러니까 추미애가 지금까지 한 게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한 향기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네. 전부 다 윤석열 배제를 위해서 한 거고 윤석열 배제는 지금 정권의 그 어떤 잘못된 것을 수사하는 걸 배제하게 한 거고 윤석열은 그러니까
추미애가 윤석열을 자꾸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대권 후보 뭐 어쩌고 하는 것도 윤석열 가만히 있어요. 그게 들어갔다니까. 자기가 만들어줘서 1등 됐는데 당신 1등 아니냐. 그러니까 그 배제 사유에 6개 중에 하나가 들어간 거 정치적인 뭐 중립을 못 지켰다 했는데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묵인 방조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하지 말라고 해야 하는데 했어요 또. 그 윤석열 나 빼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하도 이제 좀 캐물으니까 나 이제 이제 그만둔 후에 봉사하는 방향을 생각해 보겠다. 그것도 천천히 그걸 정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천천히 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아니 윤석열 총장이 봉사한다는 게 꼭 예. 정치하는 게 봉사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한 나라의 총장을 지내서 못했는데 인권에 대해서 이런 것도 정치인데 하여튼 너무나 경광부회라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걸 전부 다 끌어들여 가지고 그걸 했는데 결국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사퇴할 것이냐? 근데 제 생각에는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 뭐 징계를 받든 이번에 뭡니까 행정법원 그게 안 되든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면은 사퇴할 수 있죠. 그러겠죠. 예. 윤석열 총장 안 물러나면은 윤석열 총장 퇴진. 선 제거 후 나 사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시저 루비콘강을 건넜다잖아요. 예. 추미애 장관이 한 행동은 있죠. 루비콘강을 한 100번쯤 건넜어요. 한 번 건넌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한 행태로. 여기서 추미애 장관이 뭐 나 물러갈게 한다고 해가지고 뭐 자기 명예라든가 이때까지 법을 완전히 도외시한 무법부라 그러잖아요. 무법부. 예. 여러 개에 대해서 명예가 회복된다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추미애 장관이 이미 자기도 알 겁니다. 정상적이라면 내가 상처 입을 건 다 입었다. 물론 누구를 위해서 그랬지만 예. 여기서 나는 사퇴 못한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도 친문들 아침에 제가 댓글 봤지만 추미애 장관 최고라 그러고 그럼요. 여당 예. 뭐 특히 정청래 의원도 그러고 뭐 결국은 뭐 윤석열이가 뭐 물러간다 뭐 그런 이야기 하듯이 그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윤석열의 거치가 안 되는 이상은 절대로 안 물러난다. 저 결론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일단 추미애 장관의 행태라든가 예. 뭐 윤석열 총장의 그에 대한 대응은 하나의 뭐 어떻게 보면은 행정적인 문제고 또 정치적인 문제일 수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법원에 예. 직무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집행정지 거예요. 신청이랍니다. 예, 집행정지 신청하고 이제 본안 소송도 됐습니다만 그건 아주 오래 걸리는 거니까 별 의미가 없고 예. 과연 예. 행정법원에서 이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 예.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예를 들면 행정법원에서 그것에 대해서 인용해버리면 윤석열 맞다 네 이야기가 그러면 추미애는 끝나는 거예요. 완전 KO 그러니까 추미애는 그거에 앞서서 지금 12월 2일 날 수사 의뢰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빨리 해임을 시켜버리겠다는 건데 어쨌든 법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국민들도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다 한다면은 그래 법원 판결이 맞겠지 이런 인식들을 아직까지는 갖고 있어요. 일정 정도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법원에서 정상적인 판결이 과연 내려질 건가? 아까 지금 제가 볼 때 올해 뭐 중요한 판결 뭐 이재명 예. 은수미 예. 그다음 김경수 많이 있었지만은 제가 나라의 존립 그리고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존립에 관해서는 이번 판결이 국민의 어떤 개개인의 권리 의무를 떠나서는 가장 중요한 판결이 될 수 있겠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아까 김영삼 대통령 그거 나라 전체를 흔드는 사건이에요. 그게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예, 그래서 윤석열 총장 개인의 직무 집행에 관한 판결이지만 결국은 이게 이제 나라 전체를 흔들 수도 있고 이걸로 있죠. 뭐 보수들은 보통 자기 일 아니면 별로 관여를 안 하고 아스팔트 위에도 안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많은 보수를만이 아니라 법치를 원하는 사람들,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그럼요. 엄청난 상처를 줄 것이다. 예. 이게 과연 문재인 정권에 도움이 되겠냐? 예?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문재인 정권의 이때까지 추미애 장관의 행태를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법치를 마구 깔아뭉갤 수 있는 사람이란 들 때
저 같으면 있죠. 불복종 운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도 하고 싶을 정도 이게 만일에. 뭐 저항권이라는 게 예. 있는 것이니까. 아, 그 간디가 불복종 운동, 폭력은 쓰지 말고 복종하지 말자. 영국 정부에. 그거 아닙니까? 아, 매임자도 저항권을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법을 안 지키는데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겠냐. 세금 내라 해도 나 안 내겠다. 나 이런 정부에는 법 치료하고 하면 못 내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요. 예. 그래서 이번 판결이 어떻게 됐냐가 예, 정말 저는 중요할 뭐 것 같아요. 한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가장 중요한 판결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법치주의를 지키느냐, 무너지느냐.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완전히 갈림길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리고 이 직무집행정지 판결은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게 늦게 나오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만일 예를 들어서 7월이잖아요. 지금 내년 7월 임기가 7월 이후에 나오면 소의 이익이 없는 거거든. 예, 그렇죠. 소를 제기한 이미 임기 끝났는데 이러면서 가처분 신청은 좀 빨리 나오잖아요. 뭐 한 1, 빨리 2주면 합니다. 나오잖아. 아니 급한 거는 한 주 안에도 합니다. 예. 진짜 급한 거는. 그래서 지금 추미애도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일 날 징계위원회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 판사가 성향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김영삼 대통령도 주심 판사를 갈아버렸다고. 이것처럼 판사가 어떤 성향이 중요합니다. 예, 그렇죠. 네, 중요한데 우리법 연구에 그런 사람들만 해놓으면 뻔하죠, 결과는. 저는 우리법 연구회라 하더라도 이 절차에 관해서 예민한 그리고 법치에 관해서 예민한 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이거는 집행정지를 받아줘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재판 가끔 받아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 난 모르겠다. 나 이념에 따라 판결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심에서 지금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지만 여기서 윤석열 총장이 패소를 해버렸다. 예? 그러면 뭐. 추미애 장관 어깨에 그 날개를 달아주는 딱 날개 달아. 예. 아, 정당성이 막 예. 되고, 그 다음, 아까 그것도 뭐, 항고란 절차가 있습니다. 항고가 있지만 거의 고등법원에서 하는데, 있어도, 일단 1심에서 판사들이, 항고심도 판사지만, 아, 판사들이 추미애 장관 말이 맞다고 했네? 이래버리면 윤석열 총장은 제 생각에는 타격이 크죠.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정도면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꺼낸 게 바로 판사 사찰 문제예요. 그래서 또 이번에는 또 윤석열 총장 측에서 또 선수를 쳤어요. 그 사찰 문건 다 공개해버렸어요. 네, 그 이름은 지웠지만은. 네. 그러니까 그 윤석열 변호사 지금 그 한 사람이 후배 검사 한 변호사 명? 한 명, 그 다음 네, 판사 출신 한 명. 이서궁 부장이라고 저도 잘 예. 아는 예. 그건데 그 두 분이 맡았는데 전략적으로 예. 요거는 빨리 까는 게 오히려 판사들한테 왜냐하면은 이런 걸 까면 있죠. 예. 아, 이게 당당하구나 이런 느낌을 준다고. 아, 예. 숨기고 있다가 판사가 내라니까 어쩔 수 없이 내는가 하고 예. 선제 공격을 해버린가 하고 예.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수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번 판결은 집행정지 결정은 인용될 가능성이 많다. 아, 그렇게 왜냐하면은 판사로서는 있죠. 어지간한 행정 사건 있잖아요. 이게 긴가민가 하는 거 집행정지 집행정지 제일 잘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술집 영업정지 가처분이 네. 영업정지 처분. 거기서도 정지 신청하면 잘해줘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의 판단 하나에 따라서 우리나라 그 헌법 수호 역사가 완전히 바뀌는 중차대한데 이걸 갖다가 가처분 신청 기각 이렇게 잘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향이 어디 있든 예. 이념적인 그런 것에 떠난다면 관계없이 그 판사로서는 역사에 남을 지금 이 예. 가처분 신청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중압감을 느끼고 또 어떤 정의감이랄까 또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더 경도될 가능성이 훨씬 높죠. 또 그런 게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가처분이라는 거 있죠. 가처분 소명으로 합니다. 증명이 아니고 좀 어려운 말이라서 그런데 소명은 그럴 것이더란 증거, 증명은 그렇다는 증거를 우리가 증명이라 그러고 소명이라 그러는데 가처분은 있죠. 막 확고한 증거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처분은 이 본안보다도 판사들이 인용하기 쉬운 이유가
이거는 본안 판단은 있죠. 완전히 증명해가지고 잘못해서 잘했다가 가려져야 그렇죠. 되는데 가처분은 이 사람이 억울하다고 하니 본안 판결 나기 전까지는 지금 지위를 유지하게 하고 아, 예. 그 일단 살려놓고 본안에서 싸워라. 그래, 거기 예. 가서 해봐라. 예. 거기서 근데 증거를 가지고 그렇죠. 싸워봐라. 예. 다만 그 가처분 있죠.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로 가처분에 부동산 가처분이 있고 그다음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건 가처분이 안 그러지만 이제 국민들 알아듣기 쉽게 제가 가처분이라 그럴게요. 이런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예. 이런 거는 가처분이 곧 본안 판결과 같은 정도의 비중을 가져요. 그게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의 부동산 가처분은 공탁만 하면 막 나오는 게 가처분인데요. 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좀 그거 해요. 좀 무게가 달라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본안 사건이 그래서 있죠. 이것도 이제 그 윤석열 총장하고 그 변호인 측의 전략인데 본안 소송을 즉시 제기했잖아요. 예, 예. 원래는 가처분하고 한 좀 뭐 몇 달 있다가 가처분 하면 그렇군요. 하는데 예, 바로 했더라고요. 바로 한 이유가 판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 이거는 본안이 있으니까 본안에서 확실한 건 될 거고 일단 나는 가처분 결정하자.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12월 2일이 징계위원회 열리는 날인데 빠르면 그 전에 나오지 않을까. 1일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그렇게 봅니다. 예. 어쨌든 그리고 이 국민들한테 하나 위안을 드리면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사건이다. 아주 희망적이네요. 저는 또 이 김명수 사법부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까지도 또 이렇게 슬쩍 힘이 작용해가지고 힘이 작용할 수는 있죠. 예.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총장도 자기의 명운을 건 가처분이지만 반대쪽도 명운을 건 거예요. 추미애 장관의 지위, 그다음 이게 잘못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러니까요. 그 권위 예. 이런 게 다 완전히 무너지는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건데요. 지금 근곤일척에 예.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어서 예. 뭐 저는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에 대해서 우리 고 교수님이 많은 실망을 하고 했지만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재명 지사직 유지, 은수미 시장직 유지 이거하고는 질이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 재판부가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판사를 지낸 경험으로서는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많고 또 소원이 제가 희망을 이야기한 건지도 있는데 제발 이번에 제대로 판단해 달라. 제대로만 판단하면 됩니다. 일단 판사들의 양식, 이성 여기에 맡기기로 하고 문제는 이것은 어쨌든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정치적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에서 해야 할 일이고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에요.